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남촌동, 우동 쪽에 네. 늘 핵심 아파트를 그렇죠. 보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자금 운영이라는 게 약간의 좀 그 부담스러울 네. 때 남구 저도. 쪽에서는 뭐 대연 SK 말씀드리고 밀락동 쪽 이쪽도 좀 늘 말씀드리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그럼 센비 1차, 2차, 센텀 4래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같이 보실 수 있는데 부전 서면 가야 쪽에 5억 5천에서 6억 되는 신축 5년 안에 27.8평, 27.8평 이사 가려 28평. 하는데 예. 어디 아파트가 좋을까요? 60대 퇴직합니다. 좀 어렵네요. 네. 아까 가야의 반도보라? 근데 신축? 아니요, 거기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보라는 옛날의 아파트입니다. 신축이고, 지금 예산이 얼마였죠? 6억? 아까 5, 6억. 예. 5, 6억이죠. 5억대가 있나? 괜찮은 데가 있을까요? 신축이. 예. 신축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축이면, 지금 20억이 얼마나 하죠? 계급 롯데? 이 시공은 한 7억 할 것 같은데, 이제. 7억 7천이고. 평수를 낮출 수 있잖아요. 평수를 낮췄네. 예, 평수를 낮추게 되면 아마 저기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이 시공도. 왜냐면 이게 단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서. 그래도 이게 저희가 보면, 어쨌든 그 아파트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많이 받는 아파트들이 나중에 이제 뭐 동해 그렇죠. 조금 비로얄이라도 딸려가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아파트들은 분위기가 좋을 때 또 팔기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편의 대상 시민공원 아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딱 생각나는 게 그런데 평수를 26평이 있네요. 네. 5구 타입 맞죠? 5구 타입이고 6억 6천. 네. 네, 그죠. 근데 이제 저가들이 모르겠어요. 6억 밑으로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5.5에서 6억이니까. 대신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죠. 예. 또 이제 가야 롯데캐슬 골드는 더 비쌀 거고. 더 비쌀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이제 서면 아이파크가 이제 연식이 조금 지났거든요. 예. 그래서 서면 아이파크 쪽에서도 가격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5구 타입 하면 5억 8천. 8천까지 조금 더 내려가죠. 예. 좀 내려가고. 또 신축이니까 맞죠. 예, 이거는 구축이 되고. 예, 서면 아이파크는 연식 좀 될 거예요. 지금 5년 이것보다 좀 더 지났을 것 같고. 7년 차. 예, 7년 차고. 예. 그나마 뭐 아이파크. 예. 그다음에 신축은 아니지만 여기 롯데캐슬 스카이 맞죠. 대신에 여기는 들어가면 아마 좀 연식이 좀 됐잖아요. 예. 23년 차. 좀 아쉬우실 것 같고. 예. 그거 금강펜테리움. 예. 모르겠어요. 여기 또 주상국합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쨌든, 잠시만요. 네. 이제, 제가 아까 진구 쪽 이야기 말씀드릴 때, 이제 대장 아파트들이 여기 근처에 많이 몰려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동의대 쪽도 사실 만만치 않긴 해요. 또, 꼭 대장 아파트들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가야 롯데 가져가지만, 이전에는, 지금은 좀 계급 롯데가 여기 이진 들어오면서, 앞을 가리는 바람에 좀 시세 진출이 안 좋거든요. 그래 하더라도 한때 계급 롯데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좀 가야 롯데 가져가고, 옛날에는, 말씀드렸던 가야 반도였거든요. 완전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하고 친구 쪽은 이쪽이 확실히 시장이 강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실 때 이쪽 공간을 저는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 중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고대장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밀락동 센텀 비사동원 1차 광안대교뷰 안 나오는 고층 물건 8억 후반대 매수 고민 중인데 괜찮을까요? 밀락동 센텀 비스타 1차. 저는 사실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남촌동, 우동 쪽에 늘 핵심 아파트를 보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 운영이라는 게 약간의 좀 그 부담스러울 때 남구 쪽에서는 뭐 대연 SK 말씀드리고 밀락동 쪽 이쪽도 좀 늘 말씀드리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그럼 센비 1차, 2차, 센텀 4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같이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세 개 다 좋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더니 93점, 91점, 90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 차는 어쨌든 지하철하고의 거리, 여기 초등학교가 민안초 배정이거든요. 여기 약간 거리가 여기가 조금 거리가 약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일반 주택가인데 차도 좀 세워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보다는 1차 쪽이 역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나 그다음 세대수도 1차가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나 뭐 초등학교 접근성 때문에 얘가 조금 낮고 예. 센텀 포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원 1차 이제 여기 사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 극동 아파트 내려가 이렇게 애들이 걸어간대요. 민화초등학교로. 근데 포레는 단지를 건너가거나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제가 버스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여기 소장님한테 다시 물어보시고 아마 버스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예. 버스로 통학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버스로 통하긴 하긴 하지만 여기는 도보가 좀 괜찮습니다. 예. 할 만은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밑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밀락 2구역이 재개발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만일 하게 되면 지금 설계도를 보시면 여기는 아마 세 길로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정비도 되고 대신에 완공돼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어쨌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 이 두 친구가 거의 비슷하게 해요. 제 경험상. 예. 근데 이게 사람마다 보는 물건이 다르고 실거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제 경험상은 두 개 같이 갔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두 개 어느 아파트를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공간을 놓고 보면 사실 수영현대가 예. 재건축으로서도 되게 네. 유명한 데였고 그렇죠. 확실히 이 수영현대 가격이 사무가든하고 비교하면 약간 낮아요. 예. 간 건너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센텀 포레가 한때 해운대 차이 1차하고 비슷했거든요. 예. 2013년, 14년. 근데 지금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우동하고는 분명히 그 구분은 됩니다. 네.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상위권 시장이고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019년 11월에 해수동이 청약도중부상 해제되고 나서 가격이 오를 때 부산이 전체가 다 안 올랐거든요. 네. 그때 일부 지역만 다 올랐고 그 일부 지역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 쪽에서 대구 쪽에서 투자 많이 하러 오셨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영상 화면 같은 거 자료 화면 캡처해 가잖아요. 네. 그때 찍혔던 데가 센터 동원 1차 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이쪽 추천 많이 드렸거든요. 가성비로 해서. 예.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쪽도. 예. 그리고 또 밀락 2구역도 원래는 우리가 요 라인들이 초기 재개발이라서 항상 좀 추천하는 데는 약간 그 어려움이 있었죠. 예. 예. 근데 이제 밀락 2구역도 조금 속도도 받으면서 예. 같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2030년 생활권 계획이 진행되고 나서 2020년부터 네. 2020년 생활권 계획이죠. 네. 재개발과 관련된 어떤 절차가 약간 바뀌었죠. 예. 그때부터 이제 막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타라는 게 유행을 했고 그때 부산에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사타를 통해서 네. 구역이 지정되고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진도 나가는 곳 중에서 굉장히 진도가 빠른 곳 중에 하나가 이게 밀락 2구역입니다. 예. 이제 빠른 곳들이 광안 3구역, 그다음에 이제 오산마을로 알고 있는 중도 5구역, 그다음에 밀락 2구역, 이제 이런 구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도도 좀 나가고 있고 여기서 분양 가격을 올려주고 밑에 여기가 광안 4구역이에요. 예. 광안 4구역 이런 데들이 또 뭐 같이 올려주고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고 예. 어쨌든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수영권대 어쨌든 남천동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에 약간 한계는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정말 네. 좋은 동네인데 객관적으로 우리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보자는 면에서 약간 한계도 말씀드렸고. 네. 근데 저는 만일에 제 아는 지인이 살아볼 것 같아요. 저도 살아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 봐도 여기가 이제 센텀시티에 부산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 근처에 이제 아파트가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 연식도 이제 돼가고 있고.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 건너까지 센텀으로 센텀 생활권인 거죠. 배우도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죠. 그래서 센텀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파트를 구하고 싶다. 이랬을 때 좀 많은 선택지가 이쪽으로 또 오기도 하죠. 우동이 좋긴 하지만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선택지가 여기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좋다고 봅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이게 겹치구나. 자, 좋은데 이제 또 경쟁을 하는군요. 예. 대연동 2호선 라인이랑. 네, 아까 센텀폴의 센비동과 대연동의 대연혁신, 대연 SK브 일수 중 앞으로 어느 쪽이 더 상급지이고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는 고급 질문이다, 사실은. 그냥 물어본 거지만 답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많은 걸 생각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고등학교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오늘은 네. 뭐 제가 먼저 하는 날인가? 네, 할게요. 지금 센비가 2017년 들어왔고요.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예. 포레가 2014년인가 들어왔어요. 예. 대연혁신이 2011년인가요? 예.
그쯤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연 SK가 2017년 들어왔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아파트들은 다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시장에서 가격을 미리 다 정해놓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신축발 없고, 이제는 입지에 의해서 예. 그 아파트의 그 아파트만의 이제 상품성 있죠. 예를 들면 뭐 세대수 브랜드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지금 모든 가격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대연혁신이 가장 높거든요. 네. 아무래도 남천동에 굉장히 인접해 있다는 메리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대연혁신이 아마 제일 가치는 높게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고, 네. 그 다음 이제 대연 SK랑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연 SK랑 센텀포레랑 센텀 동원일차는 아마 시세가 좀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세 개는 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이거 갖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예. 애매하게. 예. 그게 꽤 오랫동안 가격이 유지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모든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시세에서 정해져 있고, 예.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만일에 대연혁신이 조금 빨리 움직일 수는 있지만 결국 대연혁신의 가격이 올라간 것과 어느 정도 비례해서 네. 나머지 세 개 아파트들이 따라갑니다. 예.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고, 예. 그죠? 예. 짧을 수도 있고. 예,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의 필에 맞춰서, 네.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그냥 크게 무리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냥 난 초등학교 초품마가 좋다. 대연혁신. 나는 예를 들어서 수영 강뷰가 좋다. 그럼 포레나 센비동. 근데 포레보다는 센비동이 조금 더 신축이라서, 그 다음에 동원이라는 건설회사가 약간 자재를 조금은 잘 쓰는 편이긴 해요. 네. 그리고 센텀포레는 재개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때 자재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물론 들어가게 되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돼서 예. 예전에 그 자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좀 자재가 조금 센 비동이 나왔다. 그럼 뭐 센 비동 가는 거고. 내지는 이제 대연혁신은 부담스러운데 나는 그래도 또 초등학교 하면 대연 SKBS도 대연초가 바로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럼 가는 거고. 그래서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네. 저는 아무거나 맞추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대연혁신이 확실히 이제 가격적으로는 얘가 10억 넘어가면서 예. 예, 제일 비싼 거는 맞고 나머지 세 개는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생활권 뭐 이렇게 본다면 대연동이고 좀 센텀에 뭐 업무에 일자리를 두고 있다든지 그쪽이 필요하면 또 센비동이나 센텀폴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강뷰나 조깅을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럼 폴에나 센비동으로 가시면 되고. 네. 애들 학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대연혁신 쪽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거겠죠. 예.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또 멤버십 분 질문 있어가지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분 고견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도 네, 하이엔드 아파트가 슬슬 들어오는데 서울과 가격 갭을 메울 수 있을까요? U3, 중호, 촉진 입주 때 구평 얼마나 예상하나요? 미포 쪽 관광객들 수요 덕에 임대료 앤드 건물값이 많이 올랐던데 주변 아파트 가격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요거는 일단 제가 미포 관광객과 건물 임대료 이런 거 좀 먼저 설명드리면 요거는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제 건물 가격이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깊이 있게 안 판 분들은 임대료가 더 잘 나오니까 건물 가격이 올랐다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맞긴 맞는데 아파트 값이 오르면 건물 값이 많이 올라가요. 왜냐면 도심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요. 주차장 낀 건물 이런 걸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허물고 주상복합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상복합이 분양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그러니까 완성된 상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 재료인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건물값이라고 표현하지만 건물을 깔고 있는 땅값이고 그 건물을 허물고 주상복합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거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상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집합 제한, 인원 제한, 시간 제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도 건물값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22년부터 25년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건물도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임대료도 한 영향을 주지만 입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면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내가 건물을 가지는 곳이고 저기 해운대역 인근의 그 주상복합 라인들은 지금은 상가지만 얘를 건물을 부시고 주상복합을 짓기 위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는 입지의 상가 건물은 아파트 값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게 아니라 임대료를 많이 받는 상권들이 있죠. 동네 메가 후문 상권, 부산대, 남포동, 뭐 서면 이런 데는 임대료로서 건물값이 정해지는 데는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삼, 촉삼, 촉진, 중호, 구평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근데 이게 뭐 시기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지. 그러면 서울과 갭은 좀 메꿔질까요? 지금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지 않나요? 정말 그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고 네. 지금 당분간은 조금은 저는 메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공급 없는 거 알잖아요. 예. 그게 더 심각한 걸 알잖아요. 예. 그럼 거기 뭐 재개발도 지금 진행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들어오고 나서 몇 가지 정책들이 있었어요. 네. 그 재개발을 좀 단축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도 있었고. 예. 그다음 모아타운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오랜 시간 동안 네. 그 공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게 오래 네. 갈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네. 그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네. 우산도 이제 조만간 입주 물량이 좀 빠지긴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정부 쪽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이 작다는 것 때문에 서울시장이 안 꺾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부산이 뭔가 그거를 꺾을 만한 큰 모멘텀이 있냐 보면 그거는 조금 쉽진 않아서 가격 차이는 조금은 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뭐 고대장님 방송에서 한 번씩 말씀하시지만 한때 부산이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그 큰 사이클을 놓고 보면 모르겠어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10년 정도, 20년 정도 보면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이 그럴 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가격 갭 메우기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면 늘 부산하고 이제 서울하고 가격 차이 많이 났잖아요. 예. 뭐 고생님 한 번씩 이야기하시죠. 3배? 예. 4배 정도 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말씀드리면 2006년에부터 저희가 시거래 가격이 이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때 서울 쪽에 가장 비싼 아파트 9평 얼마인지 한번 조회해 보세요. 예. 얼마 정도의 것 같으세요? 한 25억?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네. 2006년 당시에서도 강남에 34평 아파트들이 15억이었습니다. 15억. 15억. 그럼 지금 우리가 2026년에 부산에 15억 하면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6년에 서울은 이미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늘 서울은 사실 비쌌거든요. 예. 비쌌고 늘 3배 정도 차이가 예. 났고. 그래서 지금은 그 간격이 조금 더 벌어져서 저희가 시기가 되면 뭐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할 수는 있지만 당분간에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인 갭 메우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고 만일에 지금 저희가 비거주를 할 때에 대한 어떤 종합 부동산세와 관련된 이야기 최근에 나왔잖아요. 예. 그것만 아니라면 만일에 내가 하나만 고른다면 금액이 있으면 사실 서울이 맞기는 맞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은 너무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한계가 내가 사기는 한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서울과 부산의 밸런스는 그 정도까지로 정리를 저는 할게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요 우삼 같은 경우에 9평 기준으로 서울과의 이 간격을 좀 비교해 보면 얘는 거의 20억 언저리 전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남천 서밋이 16억 분양인데 피가 좋은 거는 2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18억이고 손피니까 거의 18억 이상 잡아야 돼요. 19억 다 간다 봐야 되고 삼익비치가 이제 이번에 분양가 나오고 했던데 20억 넘어갈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거기서 시장이 좀 더 좋아진다면 한 20억 언저리 전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나머지는 이거는 중고는 조망권에 따라 좀 다를 거고 촉지는 이제 내륙 대장급이잖아요. 내륙 뭐 대장이냐 준대장이냐 뭐 왔다 갔다 그 정도 급인데 그러면 이제 사직롯데가 지난 고점이 한 12억 중반 요래 봤을 때 한 15, 6억은 가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서울 네. 한 5, 60억 정도까지 9평이 이제 찍히는 것들 찍히니까 예. 그러면 이제 3분의 1 정도 네. 수준 정도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서울이 사실 이미 72억이죠. 72억이고 원벨리 대장이 72억이고 얘가 대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부산의 대장은 얘 3분의 1은 가야 되거든요. 3분의 1까지는 보통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24억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24억 쫓아가는 게 그 턱밑까지 쫓아갈 게 남천 서밋이 될 것 같고, 뷰 나오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삼익비치가 나와줘야 얘가 24억을 가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삼익비치는 또 지금 사실 평당 1억까지도 많이 이제 갈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것보다는 좀 빠져야 돼서 조금 이제 대장 다음에 조금씩 빼는 거죠. 의외로 우리가 대장 아파트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냥 서울 나누기 3, 그 다음에 나누기 2.5까지 가면 거의 꼭지. 그 다음에 이게 4배 이상 벌어졌다면 부산이 좀 저평가. 요렇게는 요 테두리 내에서 시차의 차이가 있지만 요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갭 메우기도 조금 보충하자면 아마 부산에서 좀 급지 좋은 곳, 요런 데는 갭을 좀 메워갈 수 있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거나 이럴 것 같고요.
그 부산의 하급지로 가면요 사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인구 구조나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 토백이 저는 부산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고 부산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사실 사업적으로만 보면 서울을 가는 게 더 유리해요. 네. 코로나 때 이게 전국구로 돌 때가 더 좋았었고, 예.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서울 사람들이 이런, 뭐랄까, 지식에 대한 이 서비스 비용을 잘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나은데, 저는 부산을 너무 좋아해요. 부산 실거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부산에서 살고 싶어서 예, 부산을 좋아하는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예. 그게 하급지까지 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산의 지금 현재 인구 구조상 상하급지가 전부 다 뜨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미 과거장에서도 그 유동성 버블장에서도 하급지는 사실 거의 안 움직였잖아요. 예. 최하급지는 진짜 맞죠. 예. 안 오르고 안 떨어지고 올랐다 하더라도 좀 예. 비슷하게 다시 내려갔고 네. 예, 그런 게 있죠. 예. 자,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와우. 강한도시가 9억을 찍었더라고요. 광안더샵 9억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 한때 광안더샵이 대형 혁신이랑 비슷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동산에 오랫동안 있거나 제일 좋은 거는 오랫동안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제 투자까지도 경험이 많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건 주식도 아니고 맞죠? 그러면 사실 과거 데이터, 과거의 거래 사례를 많이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가 대형 네, 이렇게 보면 자, 약간 전체 보면 보자. 여기는 좀 잘 안 나오네요. 요런 데 보면 요럴 때 이렇게 조금 이게 점이 실가거든요. 선은 이제 시세를 이야기하고 실가가 한때 막 광안더샵이 초기에는 대연혁신이랑 이렇게 점이 비슷한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도 광안대교 보이는 곳들이 좀 그런 데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 9억 대도 아마 광안대교 보이는 곳이 9억을 찍었겠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광안도샵은 뭐 조금 더 아래쪽. 예. 강한도시야. 그래서 뭐 여기도 제 생각엔 그냥 조망권 보이는 데는 그냥 이제 조망권 값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합리적으로 갈 것 같고 조망권이 안 나온다면 또 이 편차를 두고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 광안동이 아파트가 없다가 드파인 및 해서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고 하목타운 요거도 소규모 재건축 이제 들어오죠. 요거도 이제 강안대교 뷰가 보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몇몇 단지들은 좀 시세 리딩을 좀 할 거단 말이에요. 신축발이 살아있는 동안은. 예, 그러는 동안은 강안도샵도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요 세대수의 한계는 이제 엄연히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치고 빠지는 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잠시만요. 예. 아까 지금 위치보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굉장히 저가가 있고 예. 고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런 고가 하나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좋고 저희가 보통 이런 그 주상복합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가격 편차가 일반 아파트들에 비해서 조금은 많이 나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뷰가까지 확인된 네. 좋은 아파트는 이 정도 시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이 아파트는 약간의 편차는 있다라는 거. 네. 대신 이 세 건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국토부 들어가가지고 실거래가 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혹시 개인간 거래가 아닌지 이런 거 확인하거든요. 개인간 거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몇 프로까지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세무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낮게 뜨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낮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확인은 해봐야 되고 네. 어쨌든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면적이 넓지 않아요. 예. 그래서 면적이 넓지 않으면 보통 시세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안 나거든요. 네. 난데도 불구하고 이 심하게 낮다는 건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고 예. 어쨌든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가격이 좀 따라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혁신 예.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고대장님들 순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먼저 올라가는 친구, 네. 그다음 조금 네. 좀 이따가 가는 친구로 네. 구분했을 때 사실 광안더샵은 지금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타이밍이 늦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해도 또 에너지를 보자면 그래도 이제 따라 올라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네. 아파트라는 면에서 또 긍정적인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볼 때 이제 이런 단순한 평보다 그 전체적인 평균값 이런 것보다는 이게 아마 그 평균값으로 그릴 네. 거거든요. 예. 보다는 이렇게 개개에 대한 어떤 건들도 한 번씩 따로 보시면 맞아요. 부동산 시장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자, 광안도 샵 이야기했고. 예. 그다음 3B가 가격 상방을 잘 열어주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했고. 와, 삼익빛이 정말 잘 열죠. 예. 삼익빛은 좀 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그렇죠. 보여줍니다. 예. 상승세도 그렇고, 예. 그다음 실제 찍히는 거래도 그렇고. 예. 그게 상징적인 아파트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부산에서. 맞아요. 예. 저도 사실은 그 다른 분들 의견 무슨 뜻인지 알고 존중을 하고 저 또한 그랬거든요. 삼익빛이 산다면 좀 말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우리 뭐 부자들 있잖아요. 그분이 투자성이 아니고 그 실거주와 상징성, 희소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삼익빛을 산다면 돈 많은 사람이 사는데 뭐 어때? 사는 거지. 근데 이제 내 돈은 요만큼인데 삼익빛을 약간 가랭이 찢어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차라리 좀 말리고 약간 전세가율이 좋아가 더 효율적이 좋은 뭐 울산, 창원 이런 데 추천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가 수익률이 좋긴 좋았어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좋긴 좋았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이거는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진보 보수를 다 겪으면서 경험한 거고 이제 진보 정권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정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정책이 똘똘한 채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 때는 다주택 전략이 괜찮은 전략이었는데 진보 정권이 오면 주택 수를 줄이고 입지를 높이는 게 똘똘한 채로 가는 게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삼익빛은 결국에는 실패율이 낮고 시간 지나서 보면 웬만한 상승률이 다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삼익빛이 어때요 하면 그냥 사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냐면 많은 경험하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익빛이는 투자를 하실 때 늘 어떤 좀 말씀을 드리냐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내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고 분담금은 왜 못 줄이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내가 못 줄이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가져가서 잔금까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나중에 입주할 때 아니면 중간에 어쨌든 시장이 움직이면 늘 잘 오르는 아파트니까 적당한 선에서 내가 마무리하고 나와야 될지 이제 이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계셔야지 내가 돈을 준비할 건지 아니면 뭐 적정한 시간에 정리를 할 건지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삼익빛은 늘 추천을 드리지만 대신 이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구조 이런 거는 조금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방향을 모르면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이게 팔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트님의 아파트 투자 초보 탈출 클래스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31일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 예정이고요. 오프라인은 선착순 20명까지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인 남천동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22시까지고요.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온오프 같이 이것도 진행되고 만약에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은 복습으로 온라인을 추가 7일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든 오프라인 참여하신 분들은 또 녹방을 7일간 보시면 됩니다. 네. 커리큘럼은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고정 댓글, 고정 메시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네.